이 십천간 캐릭터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뭐 갑, 을, 병, 정, 무기, 경시, 임계, 나무와 비탑을 관세음보살 10글자 외우실 수 있죠. 이거 하나만 해도 갑목만 해도 뭐 한 3시간, 뭐 을목만 해도 3시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은 일단은 기본적인 재료의 기본 특성만 알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고 좀 개념을 좀 포괄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 강의 중에서 고급 통변반에서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내용의 세부적 내용들을 제가 써놨습니다. 목기운의 갑목과 을목에 대해서 더 많은 깨알 같은 글씨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사실 그 깨알 같은 글씨가 아니더라도 이 표 한 장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 한 장만 출력을 하셔서 또는 가지고 계시다가 십천간 캐릭터에 대한 고유 특성 할 때는 이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갑목과 을목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갑목과 을목은 모두 목 에너지의 천간 기운으로서 발진, 시작이라는 포괄적 개념이 있는데 이렇게 양간인 갑목과 음간인 을목의 둘의 차이는 뭐 비유하자면 강경파와 온건파, 그럼 강경한 갑목과 온건한 을목, 목 라인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목 라인에서는, 목 나라 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은 뜻이 있으면 출발한다. 을목은 준비되면 출발한다. 갑목이 마치 교두보를 돌파하여 시도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을목은 그 교두보를 확대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 그래서 이 갑목은 선발대 중에서도 선발대라고 볼 수 있고 을목은 선발대에서 본대라고도 볼 수 있는 느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갑목이나 을목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본다면 그것이 자동차다, 뭐 새로운 자동차, 돈이다, 새로운 돈이다, 뭐 경제활동이다. 그럼 뭔가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경제활동을 꿈꾸다, 새로운 경제관념을 갖다, 새로운 것을 소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사물을 다 그럼 내 배우자를 목 에너지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좀 어리고 신선한 배우자, 생명력 가진 배우자, 뭔가를 확장하고 벌리려고 하는 배우자,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이 갑목의 발진성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갑목, 을목의 발진성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보십시오. 가령 사주에서 금 에너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갑목이 삐죽 튀어나왔다라는 것은 마치 선생님이 자 다들 조용히 해 이제부터 시험 볼 거니까 조용히 해 하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계속 까불 거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이게 상대적이란 말입니다. 반대로 지금 사주가 전체적으로 수 에너지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수 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는데 목 에너지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야 너무 조용하잖아. 우리 뭐 좀 새롭게 해보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야 우리 너무 우울하잖아. 좀 재밌게 놀아보자. 제가 오락부장하겠습니다. 그래. 야 너희들 다 쟤 밀어줘. 이런 수생목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수생목이 화가 없으면 제가 비유하는 누룽지를 물속에 6시간 동안 담가놓고 불을 안 킨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갑목의 어떤 개혁성은 상대적인 것이다. 경금 입장에서는 지금 막 다 숙살하고 있는데 어디서 계속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있는 잡아도 계속 튀어나온 잡초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겠죠. 좀 정숙해 그러고 있는데 아직도 떠들고 있는 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수에너지가 주도하고 있는 곳에서 갑목은 너무 조용해서 이제 우리 뭐 좀 시작해 볼까라고 했더니 시작할게요 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수에너지의 나라에서 목에너지의 나라가 생기면 이게 환영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금에너지의 나라에서 목에너지가 튀어나오면 뭔가 통제 대상 정도 되겠죠. 야 쟤들 좀 조용히 좀 시켜. 그런 에너지와 같다. 그게 에너지의 상대성이다.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느낌이 전부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보세요. 자 다음 이 천간 에너지를 볼 때 제가 궁성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궁성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내 사주에 간목이 있다 또는 을목이 있다 라고 본다면 가령 한번 이렇게 보죠. 일간짜리의 간목, 이 8개의 사주 에너지 포국 중에서 8개의 에너지 중에서 8칸에다가 이게 장기판 줄여놓은 게 요 8칸이에요. 부루마블 칸 줄여놓은 게 요 8칸입니다. 구성학은 9개 칸 쓰죠. 명리학은 8개 칸 쓴다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요 자리를 일간이라고 보죠. 반으로 딱 나눠서 여기를 사회적 에너지의 운동성, 여기를 개인적 에너지의 운동성. 그래서 여기는 지구가 태양계를 도는 공전 운동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여기는 지구가 지 혼자 도는 자전 운동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반으로 나눠다 보면은 사회적 운동성에 들어있는 개인적 운동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사주 포국이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포국하려면 이게 뭐라고 포국해야 되냐면 마치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연, 월, 일, 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야지 죠. 연월의 환경 안에 들어있는 나의 환경, 일시. 사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은데 근데 뭐 너무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공평하게. 어떤 사람은 이 연월의 인자를 거의 쓰지 않고 일시의 인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자기 영역 범위에서만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사회적 환경으로 여기가 월이면 여기가 연 정도 되겠죠. 연, 월, 일, 시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인생이 시간이 많이 질러서 내가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먹었다. 뭐 50대, 60대 정도 됐다. 그러면 연월의 비중은 많이 줄어들고 일시의 비중이 또 큼직해지는 또 그런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일주 자리가 나를 나타내는 정신적 기 자리인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내가 간목이라는 뜻이고 이 간목은 사주를 보는 구심점이 되면서 나머지 에너지의 역할이나 십성을 구성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뭐 너 기준! 자, 해쳐 모여! 그러면 이렇게 반팔 벌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준을 점으로 흩어지든가 모이든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주는 나를 중심으로 일간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간목이면 뭐 무토는 재성이 되는 거고 뭐 기토는 정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를 기준으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 다른 글자는 안 배웠으니까 간목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다. 그럼 일간이 간목이라는 것은 나의 개인적 기적 성향이 간목답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한번 이렇게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 월주,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기적 요소가 간목답다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 사회의 기적 환경,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뭔가 새로 시작하는 사회, 뭐라고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역시 상대적이니까, 내가 만약에 뭐 화에너지를 가지고, 일간이 화에너지면 새로 시작하는 사회가 전성기에 나를 생하고 있는 모습, 부모 때 뭔가를 새로 시작해서 나 때 전성기에 이른 모습,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경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숙살하려고 하는데 사회는 계속 뭔가 자라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 자라나는 새로 시작되는 것들을 내 재산으로 다스리고 있는 모습, 자라나는 목 에너지를 통제하는 사람, 목 에너지를 내 재산으로 쓰는 사람, 소유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간목이 이렇게 연간에 가 있으면 사회의 먼 곳, 큰 울타리의 기가 새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나머지 글자가 경금 뭐 이러고 있으면 나도 숙살의 사회를 살고 있고 내 사회도 그런데 저 먼 외국은 뭔가 막 새로 시작되고 있는 듯한 저 바다 건너 먼 곳이나 뭔가 낯선 곳, 먼 곳에서는 새로운 활력이 솟아나오고 있는 거. 우리는 막 뭔가 굳었는데 뭐 그런 느낌이죠. 마치 그 포화 상태의 17세기 유럽 사회가 마치 신대륙을 바라보는 느낌 같은 거죠. 포화 상태의 17세기 유럽은
농지가 없고 하니까 막 다 사람 죽이고 사회 제도는 발전할 만큼 발전했는데 더 이상 새로운 경제 활력은 없고 하지만 호주나 신대륙인 호주나 미국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새 인생이 꿈꿀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여기 간목이고 여기 경경신 뭐 이런 사주들의 살아가는 사회 체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내 인생 후반부에 내가 개인적이고 새로운 어떤 간목의 활력을 가져볼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만 가지고는 모르죠. 나머지 글자들을 같이 배치해 보면서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갑을목을 했으니까 이제는 병정화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지런히 가야겠네요. 진도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참고로 이 갑을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 갑을목에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갑목은 참고로 갑목과 을목을 명리학에서 얘기할 때 갑목은 뭐 느티나무고 을목은 뭐 1년생 화초로 비유를 하는데 이제 비유의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는 건데 단점은 100% 그렇지 않다라는 게 비유의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건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은 갑목은 뿌리에 해당이 되고 그 을목은 뿌리로부터 올라선 줄기와 가지, 뭐 경금 같은 게 뭐 열매, 뭐 화에너지가 꽃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큰 느티나무, 아름드리 나무와 뭐 1년생 화초 뭐 그렇게 비유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갑목은 뿌리로 비유를 하고 을목은 지상에 나와 있는 어떤 줄기로 비유를 하는 게 낫습니다.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해자축월에 갑목이 잘 나가고 오히려 사오미월에 갑목이 힘들어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뿌리는 겨울과 봄에 성장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줄기와 뭐 열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여름, 가을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갑목이 일종의 로켓 추진할 때 달나라에 우주선 보낼 때 뭐 세턴 로켓, 뭐 3단 로켓 해가지고 1단 점화 하면은 우르르 하고 올라가죠. 2단 점화 할 때쯤 되면 이제 슬슬 그 로켓가 대기권을 통과할 때쯤 됩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기준으로 대기권 아래가 땅 밑이고 대기권 위가 이제 지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1단 로켓가 가장 힘을 많이 쓰는 시기는 바로 갑목이나 을목 계열이 힘을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바로 대기권 중, 즉 땅 아래, 땅 밑에서 갑목이 힘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일단 땅 위로 올라오면 하면 그 다음부터 을목 에너지로 올라간다. 뭐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갑목을 뿌리로 비유하고 을목을 줄기로 비유를 합니다. 명의를 공부를 할 적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옳다 그르다를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지 않도록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고 나면은 늘 하는 소리가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그 분별, 옳고 그르고 참 거짓이라는 그 분별망상이라고 보통 표현. 분별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분별망상.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거는 다 상대적인 거다. 보수가 보기엔 진보가 꼴통이고 진보가 보기엔 보수가 꼴통이다. 남자가 보기엔 남자가 옳고 여자가 보기엔 여자가 옳고, 내가 20대일 적에는 뭐 무슨 40대가 연애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40대 50대가 되거나 하면 야 20대만 연애하냐 임마, 40대 50대도 다 사랑의 감정이 불타오르고 있어 이것들아, 뭐 나도 사람이야, 나도 소녀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별망상은 자기의 처한 입장차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명리 공부할 때도 이거를 사실 그 분별망상이죠. 다 좋다 나쁘다는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이쪽 입장에서 보기엔 제가 나쁜 거고 얘가 보기에는 얘가 나쁜 거고, 갑목 입장에서 보기엔 경금이 무식한 거고 경금 입장에서 보기엔 갑목이 무식한 거고, 뭐 이런 느낌인 거기 때문에 어느 글자를 볼 때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사주에 이게 많으면 나쁜 년이라면서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아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다 상대적인 거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장점, 단점 같이 써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갑목, 음의 기운에서 양의 기운으로 처음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다. 부드러움으로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생명의 힘, 초봄. 그래서 개척자, 선구자라고 얘기하고, 갑목은 그래서 상징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성과를 얼마나 거뒀어? 이건 을목이 따지고, 누가 처음 했어? 그래서 성공했어? 돌파했어? 그러니까 도시락 폭탄 누가 먼저 던졌느냐는 갑목이 따지는 거고, 그래서 도시락 폭탄 터져서 몇 명이나 죽었어는 을목이 따지는 거다. 이해하기 쉽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그 분야, 그 컴퓨터 누가 최초로 발명했느냐, 이거 갑목이 따지는 거고,
그 컴퓨터 성능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하는 거는 을목이 따질 일이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무에서 유로 변환시키는 작업을 한다. 창조 능력이 있다. 기획, 플랜, 선구자, 리더, 부드러우면서도 한 방향이다. 목표를 정하면 뚜벅뚜벅 잘 간다. 희망과 비전을 보고 나아간다. 뿌리의 힘, 어린 것, 개척자, 갑은 생명의 뿌리이며 세상에 생기를 나누어주는 역할이다.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으면 생기가 있다. 생기가 있다. 뭔가를 계속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하는 생기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주에 갑목이나 을목이 없고 뭐 금수 계열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변에 갑목이나 을목을 가진 사람들 또는 병정화, 갑을병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생기가 더 올라올 수 있겠다. 조화를 맞출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갑목의 장점, 부드럽지만 솟구쳐 올라가는 힘이 있다. 진취적 기상이 강하다. 배짱과 박력이 있다. 책임감 있다. 추진력, 리더십이 있다. 이상이 높다. 성격이 곱고 강하다. 어지린 자를 쓴다. 성격이 된 갑은 인으로 숭화된 부드러움의 카리스마를 보인다라고 보는 부드러운 부장님의 카리스마. 그러니까 갑목의 카리스마는 부드러움의 카리스마, 뭐 화의 카리스마는 정열의 카리스마, 불꽃 튀는 카리스마, 뭐 금의 카리스마는 냉철한 카리스마, 냉정한 카리스마, 단단한 카리스마, 뭐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뭐 토의 카리스마는 중도적 카리스마, 뭐 모든 것을 포용하는 카리스마, 뭐 이렇게도 수의 카리스마는 뭐 차가운 카리스마, 폭풍 같은 카리스마, 해일 같은 카리스마,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카리스마, 모든 것을 다 섞어서 진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카리스마,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뭐 무슨 오행은 카리스마가 없고 무슨 오행은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특성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보십시오. 뭐 단점도 있겠죠. 단점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죠. 뭐 잘난 체를 잘할 수 있죠.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죠. 뭐 꺾이거나 굽히질 않죠. 이거 콜럼버스 같은 느낌이죠. 콜럼버스 같은 느낌. 나는 바다 건너서 갈 거야. 거기 신대륙 있어. 거기 인도 있단 말이야. 인도 있다고. 아, 네가 인도 봤어? 그 인도 가면 장사 될 것 같아. 라고. 일단 가보는 거야. 한목이죠. 이제 남 밑에 있기를 싫어한다. 유연한 자세를 길러야 한다. 리더가 안 되면 이게 삐뚤어질 수 있어요. 이게. 리더가 안 되면 삐딱하게 나간다. 뭐 성격이 곱고 강하다. 근데 요 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단점. 이건 옛날 책에 있는 내용이라 내가 좀 쓰긴 했지만 사실 저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내용. 여자라도 활동력이 있고 생활력이 강하다.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이건 뭐냐고. 그 때문에 원치 않는 가권을 질 수도 있다. 뭐 가권을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 꼭 가권은 남편이 지세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요즘에는 여자도 남녀 평등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여자는 무조건 가권을 쥐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남자들이 이렇게 지레짐작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 때문에 원치 않는 가권을 질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갑인일주인데 갑인일주 여자 팔자세요라는 말이 그 명리계에 쫙 퍼져 있어요. 명리가분들이 다른 거 안 보고 여자가 사주를 보러 왔는데 갑인일주면 첫 마디가 여자가 이렇게 세가지고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죠. 커리어우먼 하면 되죠. 커리어우먼 하면 되죠. 멋진 커리어우먼을 하면 된다. 자, 을목도 여기에 장단점들 써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다 읽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쭉 읽으시면 됩니다. 갑목에 비해서 을목은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다, 좀 더 실속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환경 적응력, 유연하다, 끈질기다. 그래서 저 을목을 게임 캐릭터에 비유할 때 저는 테란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옛날에 그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 프로토스, 저그, 테란. 근데 캐릭터별 성향은 테란이 제일 약해. 테란은 그냥 턱 건드리면 다 죽어. 그럼 테란 나쁘잖아. 아니야. 근데 테란은 두세 개의 유니트를 조합해서 가면 무적이야. 두세 개를. 원래 깐다고 세기로는 프로토스가 제일 세. 물량전으로는 저그가 최고야. 근데 테란은 그냥 총 한 방 맞으면 다 죽어. 테란은 뭐가 좋아요? 대신 테란은 두세 개의 유니트를 조합해서 가서 서로 컨트롤을 아주 열심히 잘하면 거의 무적의 캐릭터가 되는 뭐 이런 것 같은. 그래서 을목은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을목은 너무 약하지 않나요? 톡 치면 부러지지 않나요? 을목이 조화를 잘 갖추면 세상을 매우 잘 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목이 세 보여도 갑목 부러지면 을목보다 회복력이 좀 약한 게 좀 탈이죠. 네, 을목에 대해서 단점 이렇게 써놨죠. 뭐 분위기, 돈과 권력에 약하다. 처지가 어려우면 분위기에 쫓아간다. 그러면 저 갑목 독립군하고 을목 독립군이 지금 일본군한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있어. 갑목은 안 불고 죽는다. 을목은 세상을 유연하게 살아. 그게 어떻게 작용할까?
분다. 일단 산다. 그리고 본부가 망가지는 거 이따가 생각해 볼 일이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아, 을목이 유연하니까 좋군요. 장단점이 있다. 처지가 어려우면 분위기 쫓아간다. 변덕이 있다. 신경이 예민하다. 남에게 기대어 일용한. 그러니까 이제 을목 입장에서는 간목이 일본군한테 도시락 폭탄 던졌으면 그럼 나도 도시락 폭탄 던지러 가야지가 되는 거고, 간목이 도시락 폭탄 꺼내기도 전에 죽으면 을목들은 뭐 아닌 척하고 이제 이런 느낌 같은 딱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성의 구설 따르기 쉽다. 시기질투 소신부족. 이거는 사주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요거에 너무 선입견 갖지는 마십시오. 사주만 보고 그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고르려고 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병화 정화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속도로 가면 요 금술은 그냥 순식간에 끝날 것 같은데. 자, 요 병화 정화 얘기를 할 때 주로 명리계에서 병화 캐릭터와 정화 캐릭터들은 자, 밝게 드러나다, 발산, 확산하다. 즉 간목, 을목이 처음 시작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병정화는 전성기에 오르다. 그러면 징기스칸과 그의 아들들이 세계 정복을 해서 확장했다. 그럼 징기스칸 때가 가불목의 시기라고 본다면은 뭐 쿠빌라이 칸, 원나라 이런 게 일종의 병정화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정화나 무기토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성기를 누리다. 어느 누가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그 컴퓨터와 관련된 산업이 전성기에 이르렀다. 마구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게 병정화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요소들이 프랜차이즈 생겼을 때 변천사입니다. 프랜차이즈 변천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인 노래방, 뭐 코노라 그러죠. 코인 노래방 처음 생겼다. 어느 동네에 어쩌다 한 번씩 생겼다. 그러다가 코인 노래방이 인기를 끌면서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다 생기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예전에 죽 브랜드 아실 거예요, 죽. 저는 어릴 때 세상에 죽이 이렇게 비싸다냐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죽은 원래 배고플 때 죽지 않으려고 먹는 게 난 죽 아닌가 싶은데, 죽이 밥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본죽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죽시장을 개척했어. 그러면 죽계의 간목이겠네요. 그랬더니 본죽을 이어서 유사 브랜드들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더니 갑자기 시장이 뻥 하고 터져가지고 죽 브랜드가 30개, 40개가 난립을 해. 그게 병정화 단계예요. 죽 브랜드 뻥 터지다. 길목마다 김밥 천국이 간판 내리고 죽집으로 바꾸다. 그래서 네 집 건너 하나씩 죽집 생기다. 이게 병정화 계열이에요. 이걸 좋다고 볼 수 있을까?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죽시장이 커졌으니까 죽시장이 전성기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세 집 건너 하나씩 죽집이니까 죽을 마실 수도 있겠네요. 자, 뭐 이런 상황들. 즉 어떤 문화 문명이 전성기에 이르다. 비트코인 누군가 처음 최초로 시작했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 갑자기 뻥 하고 터져가지고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하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업은 아줌마가 증권시장에 나타나면 곧 있으면 증권시장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증권한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개나 소나. 원래는 엘리트들이 증권 주식을 했는데 예전에. 근데 이제 애엄마가 요즘엔 다 데이 트레이딩 집에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증권시장에 가서 증권사 앞에서 이제 주식을 했단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때 이제 애업은 엄마가 나도 주식할래. 사람들 다 돈 번대. 옆집, 뒷집 아줌마 다 돈 벌었대. 나도 해볼래. 그러면 그게 끝물이 다가왔다. 그게 일종의 지금 그 병정화의 끝물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옛날에 남녀차별적 얘기들이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여자를 무시한 거죠. 여자가 주식을 하면은 개나 소나 다 주식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애업은 여자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참. 자, 병정화는 전성기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점을 비유를 할 때 이 병화는 화에너지의 강경파고 정화는 화에너지의 온건파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뭐 온건파, 안정파, 실속파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두 개를 나눌 때 보통 흔하게 명리에서는 병화는 빛으로 표현을 하고요. 정화는 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병화는 빛, 정화는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빛과 열은 뭐 빛 70%에 열 30%, 뭐 또는 뭐 빛 20%에 열 80%, 요 정도 순으로 서로 어느 정도 섞여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잘 알고 있는 그 백열전등 아시죠? 백열전등. 걔는 열 50%, 빛 50% 정도 되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크죠.
뭐 난로 같은 등이죠. 그 만지면 뜨끈뜨끈하죠. 그래서 비닐하우스에서 그 백열등 집어넣고 뭐 따뜻하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온 LED 전등, LED 전등은 전체 효율을 모조리 빛으로 옮겼죠. 그래서 열이 안 나죠. 열이 안 나는 대신에 전기를 아주 적게 먹고 아주 오래 가고 밝죠. 그게 효율을 한쪽으로 확 밀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병화 계열은 빛의 속성이 좀 더 강하고, 정화의 효율은, 정화는 주로 열의 속성이 강하다. 그럼 이 둘은 무엇으로 구분을 합니까? 빛은 주로 상징성으로 쓰이고요. 열은 실질적 혜택 같은 걸로 쓰여요. 가령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있는 상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삶의 위안을 얻었다. 이거는 어떤 상징적 에너지를 받은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빵 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사실 예수님 안 믿어. 나 그냥 크리스마스 때 빵 준다 그래서 간 거야.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때 빵 준다 그래서 갔는데 거기 되게 잘생긴 교회 오빠가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더라. 그건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챙겨준 거 아니죠. 실체하는 멋진 오빠가 와서 나한테 맛있는, 학생 처음 왔어요? 자매님 처음 오셨습니까? 일로 오시죠. 간식 챙겨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먹을 걸 챙겨주더라. 그건 이걸 실질적으로 나한테 먹을 거 준 거죠. 예수님한테 기도했는데 먹을 거 안 왔죠. 예수님이 나한테 안 갖다 줬죠. 하지만 교회 오빠는 갖다 줬죠. 예수님은 빛이고 교회 오빠는 열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병화 계열을 쓰는 사람과 정화 계열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가령 병화 쓰는 사람과 정화 쓰는 사람이 사회복지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주로 병화 쓰는 사람들은 주로 방송에서 뭐 약한 사람들 키워주자고 한다. 뭐 방송 패널이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정책 협의, 상징적 활동을 한다. 라고 본다면, 정화는 정말 도시락 싸들고 그 독거노인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강아지나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고 있다. 뭐 이런 실체적인 일을 한다. 대신에 정화는 범위가 좀 작겠죠. 범위가 작지만 실체적 도움. 병화는 범위는 넓지만 광역적. 그래서 병화를 공공성을 좀 더 많이 따지고, 정화